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의료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모든 일정을 비워둔 채로 오늘 전공의 만나자면서 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윤석열 다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그 해결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모 뒤에 숨지 않고 더 나아가 국민을 향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반드시 투표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지금 31곳이 박빙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31곳을 우리가 모두 이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총선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12년 만에 지원 유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지금 정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도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겠어요? 그 누구보다 좌파들의 가짜 뉴스,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피해받았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똑같은 짓을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총선에 투표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얘기부터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얼마 전이죠. 양문석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양문석과 관련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새마을금고가 11억 편법 대출에 대해서 7일간 집중조사를 벌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7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유권자분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총선 직전, 즉 투표하기 직전까지 이 양문석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간조사 발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총선 끝나고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권자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에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조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이를 위해서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공동검사를 제안을 했고 실제 새마을금고 측이 이걸 받아들여서 오늘부터 공동검사에 착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제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검사 인력을 파견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과거 금감원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양문석과 똑같이 사업자로 위장한 이 작업대출과 관련돼서 5개 저축은행 1조 2천억 적발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금감원은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실제 오늘 이와 관련돼서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 결과물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다 라는 저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 기간이 2일에서 3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주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작업대출과 관련돼서 작업대출인지 아닌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제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양문석은 더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이가 대출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떤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딸 명의로 가짜 사업자 대출로 31억 아파트를 샀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업자 대출. 그리고 그 사업자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사업자를 냈다라는 겁니까? 통신 판매업 사업자로 등록해서 11억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렸습니까? 실제 요건이 있다고요. 이런 사업자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새마을금고 측이 제시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그 요건 보여드렸죠. 어떤 요건입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공통적인 요건도 있고 개인 사업자 관련된 요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건들을 어떻게 다 충족시켰는지가 매우 궁금했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금 소명.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자금 소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진실들이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 양문석 측이 새마을금고에다가 사업대출 증빙용으로 물품 구입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받은 금액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을 했고 그 물품 구입 서류를 새마을금고 측에다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약 5억가량 된다고 해요. 5억가량. 자, 그런데 이게 지금요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냐? 야, 수년 전 폐업업체 구매 내역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수년 전. 자,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 업체에서 사업 물품을 구매했다는 내역에 알고 보니까 대출 시점보다도 수년 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명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새마을금고가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업체들 명에서도 수상한 점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품을 구매했다고 적어낸 업체 일부의 경우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정황이 파악된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수년 전에 폐업한 업체명을 적은 것을 넘어서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그 업체명을 적었기 때문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유령 업체를 적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양문석 측이 제출한 이 물품 구입 서류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야, 딱 걸려버렸어. 딱 걸려버렸습니다. 자,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일반인의 솜씨가 아니다. 이건 전문가의 솜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문석이 지금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그 시작부터 그리고 이후까지 이것은요 절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친구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이 일단 첫 번째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자격 요건들을 일반인이 갖출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인이 폐업 업체를 찾아다가 그 폐업 업체 구매 내역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것이 작업 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운데 이 작업 대출 전문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조사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은 수사로 넘어가야 될 일이다 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와 관련돼서 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요? 바로 금감원이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감원이 이와 관련돼서 문제점을 발각을 한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겁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전말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총선 전에, 투표 전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민주당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양문석한테만 맡길 겁니까? 언제까지 개별 후보의 대응하에 맡길 거예요? 양문석 대응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해명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양문석과 함께 또 지금 논란이 되는 사람 한 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 경기 수원정에 출마를 하고 있는 김준혁입니다. 자, 김준혁 지금 어떤 망언들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도 망언을 했고요. 더 나아가 이화여대와 관련돼서도 망언을 했고 심지어는 6.25 참전 용사분들을 향해서도 망언을 했던 게 바로 김준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김준혁이가 그동안은 똥꼬지를 부리다가 갑작스럽게 어제는 어떻게 했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상처 입혀 죄송하다라면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김준혁이가 갑자기 왜 사과를 하느냐? 바로 민주당이 사과를 권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 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사과하면 끝나는 일입니까?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죠. 사퇴를. 왜겠습니까? 실제 박정희 대통령 외 종선분께서 김준혁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더 나아가 이용수 할머니도 국회의원 후보 맞냐라면서 지적을 했으며 더 나아가 이화여대에서도 법정 대응을 예고하며 후보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 자신들이 상처 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김준혁은 빼치달 자격이 없는 것이고 김준혁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저는 이 김준혁의 행태가 너무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매도당했다면서요. 언론 탓하지 않았습니까? 성 관련 자국분만 편집해서 저와 민주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남 탓했던 게 김준혁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김준혁 뭐 했습니까? 논문까지 제시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논문까지 제시해서. 그러면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측에서 사과를 권고했다고 이걸 갑자기 사과한다라는 게 얼마나 앞뒤 안 맞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과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의문이 제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김준혁이 지금 똥꼬집 부리면서 제시했던 논문 이거 실제 팩트 체크해보니까요. 이 내용 안에 성삼남 용어가 없어요. 성상남 용어가. 그러니까 지금 김준혁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김준혁이는. 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한란 총장이 미 장교에 이대생을 성상납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와 관련돼서 자신이 근거가 있다라며 논문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샅샅들이 뒤져봐도 성상납이라는 용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자신만의 주장을 하면서 논문 거론하다가 오히려 똥볼 맞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김준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로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어제 보도 하나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떤 거냐? 이 김준혁과 관련돼 가지고 웬일인지 MBC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MBC가. 사실 민주당이 이러한 막말에 대해서 MBC는요. 굉장히 보도를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굉장히 의외적으로 MBC가 이 김준혁 막말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지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준혁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과거 친일 행적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고 한 대목 등이 논란거리가 된 건데요. 역사학자 출신인 김 후보는 기록을 근거로 말했다고 반박하는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화여대 측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김준혁이가 지금 어느 당 후보입니까? 민주당 후보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왜 국민의힘 로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 로고를 갖다 붙이는 겁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 보도 내용에는 MBC가 실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는 이거 MBC 실수라고 안 봐요. 제가 왜 실수라고 안 보냐면요. MBC는요. 보도뿐만이 아니라 썸네일에도 이렇게 달아놨어요. 썸네일에도. 네? 보도 내용의 뒷 배경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와 관련된 보도의 썸네일에도 저렇게 떡하니 국민의힘 로고를 갖다 박아놨습니다. 이게 실수입니까? 저는 실수라고 안 보는 겁니다. 이건요, 악의적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MBC 이와 관련돼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MBC는 해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두 번째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 측이 얘기를 냈습니다. MBC 김준혁 성상남 막말 보도에 국민의힘 로고 노출 악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MBC는 이 보도와 관련돼서 정정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보도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썸네일 이것도 아직 교체 안 하고 있습니다. 교체 안 하고 있어요. 똥배짱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자, MBC는 이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에다가 접수하시는 분이 줄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MBC 문 닫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문 닫을 거 막 나가자는 겁니까? 과연 MBC가 언제까지 저렇게 막 나갈 수 있을지, 저렇게 막 나가고도 과연 MBC가 버텨낼 수 있을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